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혹시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아니다. 이건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없고 사회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좀 맞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현 정부에도 여야가 서로 이념 대립을 하고 있고 교계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이념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 목사님 이 사회주의 국가냐라는 그런 그 비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그 기본소득을 어쩌면 이재명 지사보다 또 지금 저 민주당보다 앞서 주장한 사람이 지금 야당 미통당의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인가요? 김종인 씨 같은 분이 일찍부터 이 저 기본소득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 미국의 그 아주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무슨 마크 저커버크라든지 페이스북에 또 테슬라의 일몬 머스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기본소득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이 주장에 그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크게 그 복지와 기본소득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부자든 중산층이든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이 저 없는 사람들 복지에 쓰여지는 것보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그래도 얼마가 내 앞으로도 이렇게 분배되지 않느냐, 뭐 이런 조금 좀 얕은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보수적 또는 그 중산 상류층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을 가지고 무슨 이념으로 그 얘기하는 그것은 굉장히 낡은 그 사고방식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이념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그 불평등 구조 여기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앞서서 또 그렇다면 우리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많은 재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뭐 부자가 무슨 죄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굳이 꼭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경제의 원론이죠.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명의 부자를 위해서는 주변에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재산이 있는 곳에는 모든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 부자들의 부유함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게 된다. 결국은 이런 것을 낮추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것을 문제는 이제 막시즘하고도 많이 그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부분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기본소득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이재명 지사하고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 대표로 있으면서 이 복지 확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이상희 교수가 어떤 그 방송에 나와서 아주 굉장히 그 심한 논쟁을 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이상희 교수는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게 이상론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타켓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데에까지 이 재정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말 그 우리가 관심 둬야 될 취약계층의 몫을 이렇게 걷어가는 거다. 그러니까는 가짜 기본소득론자다. 뭐 이렇게 아주 맹공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그 아까 말씀드린 1인당 3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소요되는 200억, 그 200억의 반 정도만 그냥 한 100조만 이 복지에다가 이렇게 투여를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 복지 수준에까지 이르는
복지 강국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원순 씨 같은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나 김부겸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기본소득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전 국민 고용복지보험제부터 시작을 하자.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정책과 맞닿아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재원이 10조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고용 보험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에 지급되고 쓰여지는 예산이 9조 한 좀 3천억 정도 되니까 거기 10조만 이 재정으로 투여를 하면 그 취약한 그 계층 일테면은 고용보험에 들고 싶어야 들 수 없는 그런 자영업자 무슨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 프리랜서 뭐 이런 등등 이런 취약계층의 고용보험까지 다 이렇게 좀 확충이 돼서 사회 안전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이 10조를 전 국민한테 나누면은 월 1만 6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제시까지 하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런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 여기부터 확충해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전 세계 모범 국으로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 국민 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소위 K 방역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력이 있으면 우선 취약계층부터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재원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 수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다 이렇게 검증하고 확인할 방법은 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전히 제가 앞서서 드렸던 질문, 이 사회주의 국가냐, 국가 사회냐, 그러니까 포퓰리즘의 논쟁과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막스의 주장,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 주장과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정리가 좀 덜 된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기본소득 이 논의마저도 이제 색깔론에서 접근되고 또 이해되고 다툼이 되는 것이 참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건 진짜 만인에 대한 무한한 경쟁이라는 이제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우파 사람들도 동의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소득이 물론 이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도 가면 앞으로 일부의 노동하는 사람이 혹은 로봇가 생산하는 재원이 거의 대부분 일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소위 실업자 혹은 그 사람들 눈에는 보면 잉여인간 왜 내가 벌고 내가 내는 세금 갖고 다른 사람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하느냐 아마 이런 불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소비자가 없으면 사실은 기업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뭐 부자도 같이 죽지 가난한 사람만 죽고 부자는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저는 아주 현실적인 깨달음 그들의 무슨 사회 동포주의나 아주 굉장한 무슨 이웃사랑의 윤리 때문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도 나는 동의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